네, 안녕하세요. 고려대 기술지주의 장재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오늘 국제협력 전략 워크숍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제가 삼성에서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차안의 R&D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그 글로벌 협력을 포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과학난제 해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 최초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삼성에서 담당했던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의 그 사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은 2013년에 삼성전자가 10년간 1조 5천억을 지원해서 국가 미래기술을 육성하는 공익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전과 창의를 캐치프레이즈로 기초과학은 삼성 미래기술 육성 재단이, 그 다음에 소재기술과 ICT 창의과제는 삼성전자 미래기술 육성 센터가 주관하면서 국내 과학기술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뒷얘기지만은 사실 처음에 실무진들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이 소재와 ICT 분야 중심으로 약 5천억 규모의 투자를 기한했는데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께서 여기에 1조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기초과학도 포함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셔서 지금의 모습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삼성 프로그램의 이 운영 기조는 우선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그 다음 과학계의 난제 해결, 실패를 감수하는 하이리스크 연구 지원을 통해서 세계 최초 목표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국내에서 연구자 중심의 도전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문화가 구축되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제반 프로세스를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 참여할 학계 리더들로부터 그분들이 젊었을 때에 국내에 이러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 하는 그런 기억을 되살려서 그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운영에 삼성은 과제 선정 등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원칙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심사는 주로 이제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에 의해서 절대평가로 1차 서면 심사, 2차 발표 심사를 하고, 심사 기준은 주로 과제 아이디어의 독창성에 주안점을 두는데, 기초과학은 과학학술적인 의미, 그 다음에 소재 ICT는 혁신성과 연구 결과의 임팩트도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의 사례를 포함해서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 서면 심사는 제안자의 소속과 성명을 알 수 없도록 2장의 제안서를 블라인드 평가로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독창성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연구력이 뛰어난 우수 연구자보다 실제로 신진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과제 선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아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표 심사는 주로 이제 20분 발표, 30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사무국의 PM들이 사전에 발표 내용을 분석한 자료들을 심사위원들과 사전에 워크숍을 통해서 토의를 하고 심사에 응할수록 준비를 합니다. 즉 그 분야의 전문가인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내용에 대해 숙지를 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 측면에서 변별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글로벌 관점에서 경쟁력 평가를 위해서
해외 심사도 병행하여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기초과학 같은 경우에 영어로 발표하는 거를 직접 녹음을 해서 해외에 있는 석학들한테 평가할 수 있도록 같이 의뢰를 합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이 발표 심사 과정이 아주 힘들다고들도 하지만 또한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선정과제 지원 조건은 과제가 선정될 때 본인이 제안한 연구 계획을 근거로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은 총액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희망할 경우에 차년도로 이월하거나 미리 땡겨서 집행할 수도 있고, 금액으로 볼 땐 제가 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포스텍의 모 교수님이 40억 원을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성과물은 본인이 목표를 설정하면 되고, 과제 기간은 최대 5년인데 성과가 우수한 과제는 다시 5년간 익스텐드 되어서 총 10년간 지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제 선정 과정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선정된 과제들은 한마디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 관점에서 볼 때 목표 달성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정도의 난이도와 리스크를 가진 제안서 중심으로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공모는 재단과 센터 공이 연 2회 자유로운 주제로 과제 공모를 하고, 소재 ICT의 경우는 삼성에서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기준으로 테마를 지정하고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밑에 그 공모 테마를 보시다 보면은 2016년부터 벌써 AI 쪽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알파고가 나오기 전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볼 때에는 이미 기업에서 또 학계 전문가들과 이 분야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행적으로 저희가 캐치해서 미리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도 저희가 같이 미션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과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지금 7년 동안에 총 634건, 금액으로는 8,125억 원 규모의 과제가 선정이 되었고, PI를 포함해서 교수 1,400여 명, 포닥 석박사 한 10,000명, 총에서 11,380여 명이 이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에 참여를 했거나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신진 연구자 비율이 약 한 50%쯤 되고 매년 조금씩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듣다 보니까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을 국내에서는 신진 연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셔서 그런 추세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과제를 착수를 하시게 되면은 연구 책임자들이 연구 성과를 과시할 수 있도록 삼성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 ICT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가 희망할 경우에 우수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삼성 연구진과의 교류를 통해서 업계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그다음에 뭐 과제 완료 후에 산학과제로 연결하거나 기술 성과를 어떤 라이센싱하는 이런 프로세스도 저희가 과제 책임자가 희망하실 경우에 지원을 해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삼성과제처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의 경우 당초에 그 달성한 목표를 달성하는 거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일단 성공을 하게 되면 이런 학술적인 의미뿐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큰 임팩트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IP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양질의 특허에 대한 기업과 대학의 일부 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 갭을 이 삼성 미래기술성 사업팀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삼성에서 여러 가지 이제 IP 관련된 분쟁의 경험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특허가 다 특허가 아니라 한 개의 특허라도 정말로 경쟁력 있는 특허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회사에서 디파인한 정쟁력인 특허란 거는 한 개의 특허를 출원할 때라도 어떻게 하면은 권리 범위를 넓히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을 남이 활용하려고 할 경우에 회피를 못하도록 프로텍트를 하고 그 다음에 출원하는 거를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이 정도는 출원을 해야지 정말로 상품성이 있는 특허라고 저희가 기업 내부에서는 디파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허를 하나 출원하고 유지하려 그러면 비용이 건당 한 1억 이상이 좀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국내 R&D 여건이 충분치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삼성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교수님들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논문을 쓰시는 즈음에 특허 출원을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좋은 특허를 출원하시려면은 과제를 착수하기 이전에 특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전략을 충분히 수립을 한 후에 연구를 착수하셔야지 이러한 좋은 특허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국내 대학에서는 이 정도까지의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연구부서의 R&D 교류회는 실제로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하시는 분이 수행하시다 보면은 방향을 A, B, C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약간 고민이 될 때가 많으시다고 합니다. 사실은 초기에는 이 삼성 이 과제는 공익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삼성과 정보 교류를 저희가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 교수님들이 많이 원하셔서 제한적으로 NDA를 사인하고 교류를 해드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연구의 방향성이 있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알고 그거에 맞게 방향성 있게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기업에서 좀 더 사업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등 아주 이게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경우에는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서 연간 두세 번에 걸쳐 글로벌 리서치 심포지엄을 삼성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석학들이 여러 여건상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한 1, 2년은 주로 국내에서 하다가 저희가 2018년부터는 연일에 삼성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서 삼성의 미국 거점에 2박 3일 일정으로 해외 석학들을 초청해서 삼성 과제의 연구진과 교류를 하는 그런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때도 실질적으로 훌륭한 석학분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회의 기간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 기간의 전후를 통해서 쉽게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하는 방법은 주로 1박 2일의 일정은 국내 연구진이 삼성과제를 통해서 이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세션을 갖고 그 다음에 이런 국제 교류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퍼스널한 어떤 친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프로그램은 완전히 이런 네트워킹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와이너리에 전체 버스 한 대로 다 모시고 가서 하루 종일 같이 함께 있으려 해갖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개인적으로 가까워지시고 어떤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그런 좋은 케이스도 나왔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여는 안 했지만은 사실은 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이 글로벌 어떤 경쟁력이란 거를 상당히 많이 주안점을 두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국내에서 해외의 어떤 우수한 연구자를 초청해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은데 저희 삼성에서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외 우수한 포닥을 초청하는 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관의 포닥에 대한 그 처우 기준을 맞추다 보면 더욱이 초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포닥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처우와 국내에 받는 그 처우의 갭은
삼성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